안녕하세요. 주식톡톡의 한혜솔입니다. 이 차트 초보 탈출하기 1편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요. 이동평균선을 활용해 매매 타이밍 같이 잡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HTS에서 종합 차트를 보면요. 보통 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이 세팅돼서 나오는데요. 5일 이동평균선은 가장 최근 5거래일간 주가의 평균값들을 쭉 이은 선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날짜별 주가가 표와 같다고 했을 때 5일째 되는 날 5일 이동평균값은 5일을 포함해 가장 최근 5거래일 주가를 더해서 5로 나눈 값이 되고요. 그리고 6일째는 6일의 주가를 포함해 최근 5거래일 주가를 더해서 5로 나눈 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래된 주가는 빠지고 새로운 주가를 계속 포함해서 평균 내는 과정을 거쳐 구해진 값들을 쭉 이어 선으로 연결한 것이 이동평균선이 되는 겁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은 같은 방식으로 최근 20거래일간 주가의 평균값들을 이은 선이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6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도 만들어지겠죠. 네, 그럼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아봤으니 이제 이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매매 타이밍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동평균선은 만들어지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동평균을 구하는 기간 동안 시장의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동평균선 밑에 있다가 이동평균선에 접근하면 평균적으로 손해를 보던 사람들이 본전에 가까워지게 되죠. 그럼 본전 생각에 주식을 보통 팔게 되는데요. 근데 주가가 이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가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다는 건 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팔았는데도 그 매물을 다 극복하고 주가가 더 올라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가가 추가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이렇게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상향 돌파하는 현상을 골든크로스라고 부르고요. 이 시점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경우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주가가 점점 떨어져서 이동평균선에 접근하게 됐다. 그러면 본전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주식을 팔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더 떨어져서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다는 건 매물이 엄청 쏟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하향 돌파하는 현상을 배드크로스라고 부르고요. 이 시점은 매도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골든크로스는 매수 시점, 그리고 데드크로스는 매도 시점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 차트에서 보면요. 분홍색 진한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주가가 20일 이평선 위로 올라선 때가 골든크로스, 그리고 이평선 아래로 내려온 때는 데드크로스가 됩니다.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좋은 매수 시점이 되고 데드크로스가 좋은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차트를 보고 알 수 있겠죠. 5일 이평선의 경우에는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가 너무 자주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일시적인 속임수가 등장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보통은 20일선을 활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종목 차트에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는 시점이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고 또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는 시점은 좋은 매도 타이밍이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어때요? 간단하지만 잘 맞는 종목이 있다면 매매 타이밍 잡는데 너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이동평균선 간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5일선과 20일선 간의 골든크로스, 20일선과 60일선 간의 데드크로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상향 돌파하면 골든크로스라고 하고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하향 돌파하면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골든크로스에서 매수하고 데드크로스에서 매도하는 건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보통 5일선과 20일선 간의 크로스 분석을 통해서 매매 시점을 포착하고요. 20일선과 60일선과의 크로스 분석을 통해서는 추세를 확인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차트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방금 봤던 차트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주황색 선이 5일선이고요. 분홍색 선은 20일선, 그리고 하늘색 선은 60일선인데요.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한 단기 골든 크로스, 이 단기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는 이 시점을 매수 타이밍으로 삼을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21선이 60일선을 뚫고 올라간 이 중기 골든 크로스를 보고 상향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5일선이 21선을 하향 돌파한 단기 데드 크로스가 나타난 이 시점이 매도 타이밍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21선이 60일선을 뚫고 내려온 걸 보면서 하락 추세가 더 이어지겠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제부터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를 더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잘 들어주세요. 우선 이동평균선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도 추세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위에서부터 주가, 다음 단기 이동평균선, 다음 중기 이동평균선, 그 다음 장기 이동평균선, 이 순서로 배열된 상태를 정배열이라고 부르는데요. 즉 위에서부터 주가, 5일선, 21선, 60일선, 그리고 120일선이 차례로 놓여 있으면 정배열 상태인 거죠. 차트로 확인해 보시면 이런 상황입니다. 5일선, 21선, 60일선, 120일선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놓여 있죠. 이렇게 정배열 상태가 이어질 경우 강세 국면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에서부터 121선, 61선, 21선, 5일선 이 순서대로 놓여 있다면 이건 역배열 상태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차트에서 역배열 상태가 지속되면 약세 국면이 계속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평선의 배열 순서로 추세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이평선의 밀집도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장단기 이동평균선들이 한 곳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가가 별다른 변화 없이 같은 가격대에서 오랫동안 움직이면 이 이동평균선들이 비슷한 지점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수렴 과정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을 잡아요. 일반적으로는 수렴 이후에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수렴 후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이 메리츠 화재라는 종목, 그리고 SK증권, 마찬가지로 수렴 후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들이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종목들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고 있다가 상방으로 향할 때 따라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매매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차트에서처럼요, 수렴 후 하락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종목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요. 방향 전환을 확실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걸 총동원해서요,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차트를 보니까요, 우선 주황색 5일선이 분홍색 20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이 단기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네요. 이렇게 단기 크로스가 발생하는 때를 매매 시점으로 삼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이 시점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로 분홍색 20일선이 하늘색의 60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중기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죠. 이를 통해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위에서부터 주가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순서로 이평선이 배열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정배열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니 강세 국면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보유하고 있어야겠죠. 네, 이렇게 오늘 얘기한 다양한 정보들 종합해서 이동평균선을 매매하는 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그리고 정배열과 역배열만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HTS 조건 검색식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이평선 구조를 가진 종목들 검색하는 방법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요. 안녕!